금방 개인 하늘에 살짝 해가 보이더니 이내 바람이 불고 후두둑 비가 내립니다. 장맛비가 시작되려는지 온몸이 눅진한 게 방 안의 공기도 바꿀 겸 보일러를 켜니 그 옛날 장작 아궁이에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엄마가 만들어주신 밀수제비 칼국수 생각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침을 꼴깍 삼키며 혀끝으로 전해져 옵니다. 어린 시절 즐겨 먹던 밀수제비의 쫀득함과 설다 남은 꽁지를 장작 잿불에 살짝 구워서 먹으면 어찌 그리 구수하든지요. 오늘은 어린 시절 즐겨 먹던 밀수제비의 쫀득함과 꽁지의 구수함처럼 여러분께 조용히 다가가는 안녕하세요 먼 나라 한가족 도희정입니다. 진한 멸치 국물에 감자, 애호박, 부추 숭숭 썰어 넣고 손으로 주물주물 달더 만든 반죽 덩어리를 어떤 날은 손으로 뚝뚝 떼서 만든 수제비를 끓였죠. 또 어떤 날은 널따란 판때기 위에 홍두깨를 솔솔 밀어서 큰 고무 다라이만 하게 만들어서는 둥그런 상의에 마른 밀가루 뿌려가며 약간 구들구들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살살 젓고 또 접어서 정말 칼질하기 좋게끔 만들었죠. 그렇게 도마 위에 올려놓고는 종갓집 맏며느리답게 엄마는 신나게 칼질을 하며 칼국수를 만듭니다. 그렇게 탄생된 수제비와 칼국수는 종갓집 대가족 한 끼 식사도 되지만 엄마 손맛을 기다리는 동네 어르신들의 한 끼 식사하는 날이기도 했답니다. 요즘처럼 가스레인지가 있던 시절이 아니다 보니 직접 아궁이에 장작불을 피워가며 큰 가마솥 가득 끓여도 남는 게 없었죠. 어쩌다 손님이 오시는 날에는 커피 마당 한편에 양은솥을 걸고 화력 좋은 솔가지로 불을 지피어 마른 국수를 삶아서 대접을 합니다. 그렇게 한 끼 식사를 해결하고 나면 숨 고를 시간도 없이 어머니는 또 저녁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저희 친정어머니는 정말 음식 솜씨가 뛰어납니다. 대문 옆 텃밭에 심어놓은 풋고추, 가지, 호박은 따다가 밀가루에 묻혀서 무쇠 솥뚜껑을 훌러덩 뒤집어 한쪽은 풋고추, 가운데는 가지, 아래는 호박을 무꽁다리에 살짝 콩기름을 두르고 장작 잿불에 설설 감이 오며 한번 뒤집어주고 구운 풋고추전, 가지전, 호박전은 어찌 그리 맛이 좋던지 세월 지난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며 직접 구워보지만 희한하게도 그 맛이 전혀 나지가 않습니다. 오늘처럼 비가 내리는 날이면 하루 전날 따뜻한 아랫목에 부풀린 밀가루 반죽을 가마솥 대나무 채반에 물 적신 담배 보자기를 깔아 술술 부어놓고 그 위에 울콩, 강낭콩, 땅콩, 검은콩, 팥 등등 집에 있는 콩 종류는 있는 대로 뿌리고는 한 소끔 쪄낸 어머니표 빵맛은 영원히 잊을 수 없습니다. 가을날 수확한 고구마로 덤성덤성 썰어져서 말린 삐래기는 또 어떻고요. 달콤한 게 친구들이 놀다 집에 갈 때면 출출할 때 먹으라고 꼭 챙겨주신 어머니표 과자입니다. 저 역시 며느리를 얻고 나니 요즘처럼 살기 좋은 시절도 아니고 더더욱 핵가족 시대도 아닌 모든 게 부족하고 힘든 지난 시절 대가족 종갓집 맏며느리로서 평생을 살다 가신 친정 어머니를 생각하니 너무 마음이 짠하네요. 손에 물 마를 날 없이 직접 우리 오남매를 만들어서 먹이고 열심히 가르치고 키우시고 고생만 하시다 가신 어머니. 오늘은 이 세상 모든 어머니를 생각하며 노래 한 곡 선사합니다. 안성훈의 울 엄마. 먼 고향 울 엄마
살아생전 불효한 자식 못난 자식 걱정해 정한수 떠놓고 잘 되라고 빌던 불엄마 그 품속 그리워라. 나의 고부 이야기. 오늘은 다문화 가족 한 사람으로서 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작년 일입니다. 저희 집은 앞산 아랫동네 아파트가 아닌 주택입니다. 마당에는 감나무가 있고 한쪽에 차 한 대가 주차되어도 온 식구 모여서 도란도란 고기도 구워 먹을 수 있고 둥근 테이블에 앉아 차도 마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궁전 같은 대글집은 아닙니다. 1층은 저희 부부가 살고 2층은 손자랑 아들 부부가 삽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린 손자가 성한 데가 없을 정도로 날이면 날마다 모기에게 물립니다. 저 벽촌, 산촌, 농촌, 어촌, 더 꼴짝에 산다 하더라도 이렇게 물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요즘 모기 퇴치약 좋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모기장을 치고 자는 건 기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속상하게 날이 가면 갈수록 손자 얼굴은 물론 팔, 다리, 진짜 성한 곳이라고는 한 군데도 없을 만큼 물리는 겁니다. 이상하게 어린이집에 손자를 데려다 주고 데리고 와도 그 많고 많은 아이들 모두는 괜찮은데 유독 우리 손자만 물려있는 게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걱정이 되시는지 어린이집 원장님, 선생님들도 볼 때마다 약을 발라주시며 마음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물론 학부모님들도 같이 걱정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전자모기향도 아침 저녁으로 피우고 중간중간 모기 퇴치약도 뿌리고 모기 방충망도 새로 갈았고 나무가 있어서 그런 거라면 다른 친구들도 물려야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에어컨이 있어서 그냥 창문 열어둔 채로 누워 잘 리는 없고 날이 갈수록 궁금증은 더해만 갔습니다. 알고 보니 며느리가 모기향과 모기약은 손자에게 좋지 않다고 아예 사용을 안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모기장을 쳐도 몸부림 많은 손자는 당연 물리게 된 것입니다. 약은 아이에게 무조건 나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며느리에게 하나하나 설명하며 잠깐 피우고 가끔 한 개도 시키면 괜찮다고 했더니 그 이후로 울 손자의 몸은 모기에게 물리지도 않고 며느리가 더 세심하게 살피는지 지금까지 예쁘게 잘 크고 있답니다. 아마도 이 또한 무너진 차이겠지요. 그래서 그런지 웬만해서는 며느리는 손자에게 약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음식을 많이 먹이려고 합니다. 인스턴트 음식보다는 열심히 나름대로 만들어서 먹이고 책도 보고 각 나라에 살고 있는 페이스북 친구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이래저래 잘 키우려는 엄마로서의 모습이 얼마나 기특하든지 한 번씩 칭찬을 해줍니다. 배가 아프거나 소화가 안 되면 며느리는 매실 액기스 한 스푼 물에 타서 마십니다. 아마 제가 그렇게 먹는 걸 보아서인지 베트남에도 그렇게 먹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꼭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야 한다 가르치지 않아도 올해 4년차 주부 울 며느리 은근슬쩍 제가 하는 것을 보고 매사에 잘하는 모습을 보면 참 예쁩니다. 성격이 저랑 비슷해서 그냥 있는 대로 이야기하고 가끔 서운한 일이 있어도 그때뿐 서로 마음에 둔 적은 없습니다. 얼마 전 코로나 백신을 맞던 날
며느리가 시간 맞춰서 병원으로 데리러 왔습니다. 참 든든했습니다. 누워 자는 동안에도 중간중간 들여다보는 올 며느리. 이제 겨우 31개월, 말도 못하는 어린 손자에게 얼마나 교육을 시켰는지 오늘 아침 아버지 아야 합니다. 멀리 시집와서 친정 생각이 날 법한데 가끔씩 물어보면 아버지, 어머니, 고모가 있어서 괜찮다고 합니다. 어서 빨리 옛날 자유롭게 다니던 그 시절이 돌아오면 하노이에 부모님 뵙고 오라고 할 생각입니다. 오늘은 앞산을 바라보며 오랜만에 며느리와 나누는 오붓한 저녁 데이트 기대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한국의 맏며느리, 두 아이의 엄마이며 멋진 엘렉트론 연주자이신 대명 11동에 사는 서성건 마제에다 루미님을 모시고 재미있는 한국 생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제에다 루미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셨어요. 올여름 유난히 덥고 코로나 영향으로 사회적 거리 제한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든 부분도 많았는데 어떻게 지냈는지 간단하게 이야기 좀 해주세요. 예, 코로나 속에서 있지만 그래도 덕분에 연주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제가 듣기로는 엘렉트론 연주자로 활동하기 전에 한국에서 가장 처음 근무한 곳이 남부도서관 원어민 선생님으로서 학생들을 가르치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우리 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었는지 궁금하네요. 계기는 그 전에 개인적으로 1호를 가르쳤던 분이 선생님이 조금 더 큰데 네네. 1호를 가르치시면 좋겠다라고 네. 해서 소개를 해주셨어요. 아, 그러셨군요. 네. 아마 그분이 소개를 할 때는 루비님의 어떤 인간면, 인간적인 면 그런 면이 많이 두드러져서 소개를 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아니면 약간 좀 웃겨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네. 몇 가지 말의 의미 때문에 힘드셨다고 했는데 네. 그 첫 번째가 괜찮다라고 하셨는데 예.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요? 예, 한국 사람한테 뭔가 질문을 하면 네네.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데 네네. 그것이 도대체 그 좋다라는 뜻인지 네. 아니면 그게 됐다 아니다 라는 네네. 걸 하는지 네네. 그게 뜻을 알아듣기가 힘들더라고요. 아, 그 말의 의미가 좀 여러 가지 내용을 내포하다 보니까 네. 루미니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헷갈릴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예. 근데 그 괜찮다라는 이야기하고 또 하나 더 있네요. 네. 두 번째로는 뭐 먹을만 하다. 예. 참 해석하기가 좀 애매모호하는데 네. 이 말은 또 어떤 경우였나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김치찌개라도 만들었다. 네네. 근데 이거를 이제 드셨다. 네네. 어떤 사람이. 네네. 그랬더니 먹을 만하다. 할 때 네네. 도대체 이거 맛있다는 말인지 맛없다라는 말인지 이게 판단이 안 되더라고요. 아마 예. 저희 한국 사람들도 음식을 하다 보면 저부터가 음식을 저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는데도 먹을만 하네 이러면 좀 그렇거든요. 예. 아마 루미니 입장에서는 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을지 않았을까 싶으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다고 하셨는데 네. 보자. 예를 들어서 가장 상처받는 말이 뭐라카노 네. 라고 했는데 이게 표준어로 해석한다면은 무슨 뜻이니? 네. 이거든요. 네. 아마 여기에 참 할 말 많으신 마제다 누미님 10년 만에 의문이 풀렸다고 하셨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좀 궁금하네요. 예, 항상 제가 한국말을 배워서 네네.
한국말로 열심히 한국 사람한테 네네. 이야기만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을 네네. 한국말로 열심히 하는데 네네. 한국 사람들이 네. 항상 뭐라 하노? 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전달이 안 되더라고요. 네네. 일단 내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전달이 안 되는 거죠. 아, 네네. 근데 그때마다 항상 상처를 받았었어요. 아, 왜냐하면 루민 입장에서는 정말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예. 맞은편에 계신 분이 한 네. 분도 아니고 여러 분이 계시면서 예. 본인한테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방금 했는 말 무슨 뜻인지 좀 이해가 안 가니 아마 발음이 한번- 나빠서 그런 한 번 더 싶어요. 설명해 주세요. 예, 예.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그렇죠. 덜 상처를 받았을 텐데 예, 한마디로. 옆에 사람한테 경상도 말로 예. 야 뭐라카노 예, 뭐라카노 그 뭐라카노 예, 이러니까 한마디로 자르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 뜻을 10년 만에 이제 얼문이 풀렸다고 하시잖아요. 어떤 계기였어요? 이 모라카노 때문에 네네. 제가 항상 상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네네. 예, 어떤 뭐 우연찮게 이제 택시를 탔어요. 아, 네. 근데 택시 탈 때도 그랬었어요, 사실은. 네네. 뭐 행한지 목적지를 이야기를 해도 네. 택시 아저씨한테도 뭐라카노 했었는데 네네. 그 아저씨는 그때는 잘 저를 하는 말을 네네. 이해를 해주셨어요. 아하. 근데 그때 기품이 네네. 굉장했는데 네. 그때 그 아저씨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네. 항상 제가 네네. 일본 사람인데 사람들이 제가 하는 말이 못 알아들어서 네네. 물론 제가 아직 한국말을 서툴어서 네네. 모라카노 하시는데 네. 너무너무 그 말이 네. 싫어요. 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네. 그 택시 아저씨가 네. 아이고 손님 이거 네. 정말 사랑스러운 단어인지 모르셨구나. 근데 그래서 이거는 경상도 사람이지 그렇지 네네. 무뚝뚝하게 그거는 손님한테 더 알려주세요. 네. 더 말씀해 주세요. 무슨 말하고 싶은지 궁금해요. 그 뜻이 보완돼 있다고 그렇게 설명해 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0년 만에 그 의문이 풀렸는 거네요. 예, 그때는 자르는 거 아니라 제가 계속 말을 해야 되는데 네네. 그거를 제가 상처받아서 심으로 했었던 거 네. 후회가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택시 기사분께서 루미 씨한테 설명을 너무 잘해주셨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10년 만에 의문이 풀렸다, 그죠? 예. 그런데 우리 루미님 한국에서 첫 사회 생활이 네. 남부 도서관에서 근무할 때인데 근무하시면서 얻은 건 무엇이었나요? 그때는 아직까지 제가 10년째였어요. 네. 그러니까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는 상태였어요. 네네. 오히려 제가 일어를 가르치면서 일본 문화를 네네. 소개하면서도 그 학생들이 네네. 저를 이제 또 한국 문화를 오히려 아하. 가르쳐 주셨어요. 서로 이렇게 문화를 교환을 예, 하셨다, 그죠? 교환을. 네네. 그래서 너무너무 고마운 그 학생들이 회원들이었죠. 그러면 그때 당시 남부도서관에서 열심히 배우고 따라오신 학생분들에게 네. 지금 하고픈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가요? 너무 감사하고요. 네네. 그리고 뭐 제가 100% 일본 사람이라는 거를 알고 네네. 조금 약간 설명에 부족함이 있더라도 네네네. 알아서 듣더라고요. 아하. 알아서 그 뜻을 네. 이해를 해주셨더라고요. 참 열심히 듣고 배우신 그분들 지금 만약에 연락이 된다면 네. 이렇게 또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으신가요? 예, 많이 있죠. 네. 그때 우연찮게 제가 휴대폰을 갖고 있는데 네네네.
번호를 변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 회원들은 옛날의 번호를 알고 있죠. 그러면 이 방송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한 말씀 남겨주시고요. 혹시 연락을 듣고 싶었다면은 댓글도 좀 이렇게 많이 달아달라고 예, 오늘 방송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2003년도, 2003년도, 네네. 2004년도에 남부 도서관에서 네네. 루미 선생님이라고 해서 네. 제가 일본어를 가르쳐준 그런 입장으로서 그게 이제 회원들이 하고 네. 예, 그 시간을 보내는데 네. 굉장히 그분들은 굉장히 좋은 분이 많 계셨어요. 아, 네. 예, 그래서 저도 연락하고 싶어요. 아. 연락하고 싶은데 제가 연락할 일이 좀 그렇더라고요. 아, 네. 근데 혹시 괜찮으신다면 그 회원님이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신다면 댓글을 주시면 참 감사하고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제가 그때 루미님한테 배우신 학생 여러분 방송 들으시면은요 꼭 댓글 달아주시고 지금 루미 선생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이 달아주세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에 와서 네. 그분들로 인해서 많은 인맥이 네. 늘어나셨다고 하셨는데 예. 지금도 잊을 수 없는 분이 학생 대표 회장님이라고 그러셨죠. 네. 예. 그분에게 한 말씀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한 그래요? 말씀 해주세요. 네. 그 회장님이 네네. 사실은 제가 달선 서씨 소가입니다. 아, 네. 그 며느리로서 이제 시집으로 왔는데 네네. 그분도 서씨시더라고요. 같은 네네. 네. 게다가 파까지 오. 같은 분이신데 네네. 그래서 그러는지 저를 엄청 저 며느리처럼 아니면 네네. 딸처럼 네네. 많이 챙겨주셨어요. 네.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네네. 사실 지금도 연락을 네네.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그 분을 통해서도 네. 아마 또 옛날 분들을 또 이렇게 만날 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네. 싶네요. 네, 그렇습니다. 세월 흘렀지만 이렇게 또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오고 가니까 듣고 있는 저도 정말 행복합니다. 네.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감사합니다. 정말 매미소리 요란하게 울던 그 뜨거운 여름에도 한 달 내내 쉬는 날 없이 연주하시고 가르치고 살림은 살림대로 남의 손 빌리지 않고 정말 열심히 살아오신 네. 마제다 루미님 정말 존경합니다. 예. 별 네. 말씀입니다. 말복이 지나서인지 지금은 아침 저녁으로 제법 날씨가 선선한 게 점점 가을이 다가오고 있음을 루미님 가정에도 풍요로움과 웃음 가득한 사랑이 언제나 가득하기를 빌면서 먼 나라 한 가족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음악 띄워드립니다. 김상희 코스모스 피어있는 길. 코스모스 하늘하늘에 피어있는 길 향기로운 가을길을 걸어갑니다. 기다리는 마음같이 초조하여라